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저모염 예방 서포터즈 비콰이엇입니다. 지금부터 매 달마다 비저모염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6월달 첫 번째 수업 시간으로 비저모염원, 그 중에서 비저모염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이번 시간 수업 순서로는 비저모염원의 정의 및 종류, 비저모염원의 현황, 비저모염원의 영향, 비저모염원의 방지 및 예방, 비저모염원 전망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저모염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저모염원이란 오염원의 일종으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도시, 농지, 산지 등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원을 의미합니다. 오염원에는 비저모염원 말고도 점오염원이 있는데요. 점오염원이란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발생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점오염원은 일정한, 즉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불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점오염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점오염원은 도시지역, 농업 및 산업지역, 축산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란 주거지, 상업지역 등에서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시 유출되거나 도시 및 주차장에서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 등이 있습니다. 농업 및 산업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비료, 퇴비, 농약 등이 강우시 유출과 공업지역에서 생산, 운반, 보관 과정에서 발생 퇴적된 각종 오염물질 발생이 있습니다. 축산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후 주로 강우에 의해 발생하거나 축사, 퇴비 저장지의 강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비점오염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비점오염원의 현황을 보며 함께 알아봅시다. 비점오염원은 수질오염 물질에 속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수질오염 발생량은 하루 1604톤이며 그중 비점오염원은 1119톤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점오염원은 평소에는 토지 등에 존재하다가 비가 올 때 비와 함께 이 오염원들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강우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강우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물이 잘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물이 잘 스며드는 토지를 투수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수층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산업화에 따라 토지 개발이 가속화되고 대지, 도로, 주차장 등에 물에 잘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강우가 함께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 호소의 수질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닌 특정 기간에만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표면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는 고농도의 비점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수질 오염물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점 오염원이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비점 오염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점 오염원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은 불투수면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하는데요. 아까 불투수층은 물이 잘 흡수되지 않아 하천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투수층이 있는 오염물질을 잘 청소해 주어 강우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지붕 유출수를 빗물 바지 등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에 물품들을 모아두는 야적장을 잘 관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텃밭을 가꿀 때 농약이나 퇴비,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고, 조경 공간이나 화단을 오목형으로 만들어 오염물질 또는 강우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투수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주차장, 도로, 지붕, 배수로 등과 같이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조경 공간이나 화단을 오목형으로 만든 사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지역에는 어떠한 비점 오염 방지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가축 분뇨 야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천 고수부지의 불법 경작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논의 배수물골을 5cm 정도로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재물을 잘 이용해서 이 잔재물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농업활동 시 비료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러한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수부지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그리고 배수물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논 담수위에 따른 적정 관계량 치수를 통한 배수 유량을 낮추고 배출수 내의 오염물질 농도 저감을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 오염원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점 오염 예방을 위한 행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담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차는 세차장에서 세차하기, 불투수면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반려동물 배변을 수거하기, 세탁기는 뒷베란다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비점 오염 방지를 위한 행동에 있는 행동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점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비점 오염원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불투수층이 비점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대비 2030년 불투수율은 무려 17년 대비 15.3%가 증가한다는 것과 불투수율이 25% 이상인 소건역은 17년보다 30년에 45개에서 62개로 점점 증가한다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비점 오염원이 증가되는 만큼 모두가 비점 오염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비점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오늘부터 비점 오염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비점 오염원 예방을 위해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